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모스TV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인권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재원 공인노무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방송으로 다문화인의 직장 내 차별금지에 관한 대처법에 대해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란색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먼저 시청자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선릉역에서 법무법인 1항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다문화 분들께서는 법률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무료 상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문화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은 저희 다문화인들의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변호를 해오시면서 오늘 주제인 직장 내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직장 내 차별에 관련된 사례,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셨던 재판에서 또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땅콩 회항 사건,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사건은 아니지만 땅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항공기를 회항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항공사 직원들한테 폭언 욕설을 하고 책자로 손등을 찢고 밀치고 하는 그런 괴롭힘 등이 있었고요. 또 그 가족 중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면서 그 도우미한테 폭언 욕설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회장님들께서 자기 기사분들한테 폭언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하는 폭행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대기업의 제조업을 다니시던 여자 두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다른 종교를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났고 그분들이 사내 메신저로 전도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다른 여직원들에 대한 서로 내밀한 얘기를 나눴죠.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팀장이 불러내가지고 메신저를 전체 다 출력을 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폭언을 하고, 나는 니네랑 더 이상은 같이 못 일한다. 나 휴가 갔다 올 때까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사직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들의 피해 상황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하혈을 하고 생리불순이 일어나고 피부가 막 온몸에 일어나고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받으시고 탈모도 일어나고, 그렇게 그 노동자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런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 단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서야 자기 권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땅콩 회항 사건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니 기억이 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여러 유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주민이나 다문화인들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이 금지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인 분들도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모두 근로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상 그 차별금지법, 괴롭힘금지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 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사람이 하부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의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상 지시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로 계약을 할 때 이 제조업에 대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의 뭐 다른 뒤치다거리를 시킨다던가 운전 기사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업무상 정해진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됐을 때에는 먼저 첫째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용자가 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동안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두면은 또 피해자한테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분리한다던가 피해자한테 유급 휴가를 준다든가 하는 적정한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확인이 되면 그 가해자를 징계를 해야 하고 근무 장소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역시나 근무 장소를 변경시킨다든가 유급 휴가를 준다든가 근무 배치를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피해자한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내가 조치를 해도 되겠는지 항상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장님이 피해자한테 해가 되는 행위, 피해자를 해고해 버린다든가 피해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은 37% 정도의 직장인들이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행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5천 건의 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60건씩 1년에 2만 2천 건의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고용주도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지금 직장에서 이런 차별을 당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라고 있습니다. 1522에 9000번, 1522에 9000번이고요. 여기는 노동법 전문가들이 이 사례가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밝혀주는 노동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외국 인력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언어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각국 18개국 언어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1577-0071, 1577-0071번입니다. 예, 그리고 단체로 직장갑질 119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동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노동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례와 같은 직장 갑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여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직장 갑질 11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메일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gapjil119@gmail.com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을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1522에 9000번, 1522에 9000번이고요. 18개 국가 언어로 지원되는 외국 인력 상담센터는 1577에 0071, 1577에 0071번입니다. 그리고 직장갑질 119와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을 할 수 있네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변호사님이 알고 있는 사례 중에서 직장 내 차별을 받고 있던 다문화인과 고용주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된 사례가 있을까요? 고용주분들이 모두 다 나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면은 들어주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 갑질 문제는 갑의 위치에서 을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보다는
오히려 안 좋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 네. 그럼 안 좋게 해결된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로 나도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가 여러 직원들을 두고 이 한 직원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직을 공고를 해야 되는지, 뭐 월급을 깎아야 하는지, 뭐 6개월 감봉을 시켜야 하는지, 뭐 적어서 내라고 여러 직원들 앞에 시키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그걸 공유하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내가 죽어도 너네들부터 죽이고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욕설을 한 사례들도 있고요. 뒤풀이를 만들어라. 선배들한테 술을 사라. 너네들이 급여에서 30% 정도는 선배한테 술을 사야 한다. 이렇게 시키고 그거를 안 들어주면 뭐 심할서를 쓰게 한다던가 반성문을 쓰게 한다던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정확하게 인정된 사례들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갔다 온 여성이 돌아와 봤더니 상사가 그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 자리를 없애고 다른 직원들한테 왕따를 시키라고 종용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이 돼서 다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술자리를 마련하라. 안 마련하면 심할서 쓰게 한 사례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회장님께서 운전기사한테 폭언 폭행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심지어 백밀러를 접게 해서 운전을 시키는 그런 사례에서도 역시나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 안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적정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요.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 시안을 직원이 가져왔는데 윗사람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또 가져왔는데 또 돌려보내고 또 가져왔는데 또 돌려보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적정한 업무 지시다. 디자인 업체에서는 시안을 다시 돌려봐야 한다는 그 인식이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다 승진했는데 나만 인사고과를 낮게 책정을 해서 승진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느껴져서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인사고과 결정은 팀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정한 근로 범위 내라고 보고 인정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꼭 먼저 사장님께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매우 난처한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이 신고를 받아야만 사장님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괴롭힘의 주체가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이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위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니까 밑에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장님이나 그렇게 지위가 강한 사람이 괴롭힘을 할 때 그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오히려 더 배척하고 싶어 하는 게 회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장님들이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용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관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개선 조치를 바로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 근로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근로 감독을 하면 그 회사에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급여를 잘 줬는지, 뭐 근로계약서는 똑바로 썼는지 이걸 세세하게 다 다뤄버리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하면 사장님이 바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사장일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장 내 차별 문제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변화가 있기는 하네요. 움직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직장을 꼭 다녀야만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직장에서 꼭 돈을 벌어야만 하는 분일수록 평생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실 수 없습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그래서 사장님께 우선 신고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약자고 그 가해자는 이 회사의 강자거나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더 강자랑 움직일 때는 정확한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가해를 당했을 때 그 가해를 입은 사실, 상황, 장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내 옷, 그리고 목격자, 시간과 장소 정확하게 기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좀 지나서 잊어버리면 이게 흔들리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해 봤을 때 내 말이 조금씩 사실과 좀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 같은 것도 녹음기를 놓고 켜고 나가셔서 녹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대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밀침해죄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녹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녹음을 해야지 녹음기를 두고 밖에 나가서 하면 오히려 내가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를 잘 수집을 해서 참지만 말고 움직이시고 강제 퇴사를 만약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다시 또 복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걸 참지만 마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의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모스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1항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권 변호사님을 모시고 다문화인들이 겪는 직장 내 차별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들어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신고가 5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다문화인들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고 있으면 힘든 것 참지 마시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1522-9000번, 1522-9000번이고요. 18개 국가 언어로 지원되는 외국 인력 상담센터는 1577-0071, 1577-0071번입니다. 꼭 전화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TV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가정 인권 여행, 오늘로써 마지막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코스모스 TV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가정 인권 여행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